자, 127페이지. 자, 여기가 진짜 우리가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추정에 대한 얘기거든. 이런 거야. 자, 아까 말한 대로 모집단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 싶어. 정확히 말하자면 이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알고 싶어. 근데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신에 표본 집단을 조사했어. 그래서 이 표본 집단으로 표본 평균이 나오겠지? 근데 이걸로는 우리가 뭔가를 알 수가 없어. 의미가 없댔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 전까지 했던 게 뭐야? 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던 거고, 그지? 근데 지금 여기는 여기에서 이 표본 평균에서 이 표본 평균으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 뭐 20이 나왔어. 그럼 모평균도 20이다라고 할 수 있었어? 없지. 아까 말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표본 평균은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모평균은 뭐라고 잡아야 되냐면 범위로 잡아야 돼. 오케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면 표본 평균 20 나왔어? 아, 그 모평균은 대충 한 15부터 25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대충 예시를 들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얘를 기준으로 한 이쯤 사이에 모평균이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하는 법을, 이 범위를 잡는 법을 지금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럴 때 이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하는 방법은, 잘 봐. 표본 평균, 이거였지? 표본 평균에서 어떤 특정 값을 더하고 뺄 거야. 아까 내가 예시로 든 거로면 뭐야? 5씩 더하고 뺀 거지. 그치? 그 어떤 특정 수를 구하는 게 너희가 할 일이고 공식이야. 그리고 그렇게 나온 이 두 개 값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하면 돼. 상황 이해됐지 얘들아? 그럼 여기 들어올 수식이 뭐냐? 어떤 상수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게 돼. 아까 했던 그거. 여기도 어떤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게 돼. 자, 이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두 가지인데, 상수 두 가지. 95% 신뢰도 그리고 99% 신뢰도. 자, 그러면 얘들아, 누가 봐도 얘가 신뢰도가 높지. 그럼 신뢰도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조금 더 쫄려서, 틀릴까봐 쫄려서 좀 더 범위를 넓게 잡은 거야. 모평균이 요만큼 있다라면 빠져나갈 확률이 높지. 그럼 범위를 좀 더 넓혀. 이렇게 넓혀. 그럼 여기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은 좀 더 넓어지겠지. 그러니까 신뢰도는 높아지겠지. 이해됐어? 자, 그때 95% 신뢰도일 때 이 세모에 해당되는 상수가 몇이냐면 1.96이야. 문제에서 줄 거야. 거기 책 노란 네모 있지 얘들아? 1.96이고 99% 신뢰도에서 곱해야 되는 상수는 2.58이야. 책에서 줄 거야. 안 해도 돼. 문제에서 줘. 그래서 결론.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할 때 쓰는 식은 표본 평균에서 한 번 빼고 한 번 더하면 되는데, 거기에 95% 신뢰도라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뺀 범위가 모평균의 추정 범위야. 이거를 정확히 말하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이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요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다 똑같고
여기 상수만 2.58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큰 수를 곱했으니까 좀 더 넓어지겠지. 큰 수를 빼고 큰 수를 더했으니까 좀 더 넓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신뢰도는 상승하겠지. 이 얘기야.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공식에다 갖다 잘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 다음.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예시로 말하자면 10 차이. 그 차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안 하고 크기라고 불러. 그럼 실내 구간의 크기는 일단 생각해봐. 이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똑같은 수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뺄 거잖아. 얘를. 그치? 그럼 실내 구간의 크기는 굳이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서 둘을 빼는 게 아니라 얘를 2배 하면 되겠지. 어차피 이 길이의 2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알아보는 거 되게 쉬워, 얘들아. 사실 봐봐. 만약에 실내 구간의 크기가 몇이라고 할까? 눈으로 잘 보이거든? 19.5부터 20.5까지래. 그럼 누가 봐도 여기 더하고 뺀 두 수는 누구겠어? 0.5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20이겠지. 20에서 0.5 빼고 25에서 0.5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화두는 뭐냐면 얘들아, 이것만 잘 구하면 돼. 이것만 잘 구하면 돼. 오케이? 자, 여기 되게 간단한 곳이야. 자, 문제로 보자. 문제 보면 감 올 거야. 129페이지. 여기 되게 볼륨 적은 곳이거든? 부담 갖지 말고. 여기에서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온다. 나와봤자 한 문제. 진짜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 자, 129페이지 문제 봅시다. 자, 전국 야구선수의 공던지기 기록은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모집단에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M이래. 시그마는 안 줬어. 자, 이 상태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 N이 100이네. 이미 추출해 다시 조사했더니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2가 나왔대. 이렇게 나왔대. 자, 이때 모평균을 실내 구간에 맞춰서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만들어 보래.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우리 했던 그 범위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썼잖아. 그지? 그때 그 시그마는 여기 시그마일까 여기 시그마일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때 문제에서 절대로 안 헷갈리게 줄 거야. 여기를 주면 여기를 쓰는 거고 여기를 주면 여기를 쓰면 돼. 왜냐면 이거는 가정한 거야. 수학적으로. 뭐냐면 여기의 시그마와 여기의 시그마는 우리가 할 추정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가 안 헷갈리게 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줄 거야. 그러면 그 준 거 쓰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굳이 이거 가지고 역산으로 이거 구하려고 할 필요 없어. 알겠지? 만약에 반대로 이걸 줬어. 그래서 이거를 또 루트 n분의 시그마? 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냥 준 거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실내 구간 95%와 99%에 맞춰서 실내 구간 구해보려고 문제에서 내가 준댔지? 얘들아 거기 단 하고 P 절대값 Z가 1.96 이하일 게 확률이 0.95다. 이게 95%의 상수가 1.96이라고 준 거야. 알아보면 돼 얘들아. 해석할 필요조차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99%의 확률이면 2.58 쓰시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갑시다. 1번 95%. 자,
여기 있잖아. 표본 평균. 그지? 70에서 뺄 거야.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됐어? 이상 모평균 이하 70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 끝이야. 간단해. 집어넣을 거면 잘 넣으면 돼. 자,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합시다. 그러면 10 그러면 계산 더럽네. 이거 5분의 6이지. 그러면 곱하고 11.76을 5로 나누면 이렇게 되네. 아이고, 소수점 여기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2.352네. 그러니까 얘가 2.352가 나왔으니까 2.352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이쪽은 67.648, 이쪽은 72.352가 돼서 모평균은 요 범위 안에 있을 거야 라고 95%의 확률로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다음 2번.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얘들아? 뭐만 바뀌면 돼? 여기 오는 상수만 2.58로 바뀌면 된다고. 이래서 간단해. 자, 그럼 너희가 하나만 해보자. 밑에 6-2번 요거 하나만. 95% 신뢰 구간. 여기서는 지금 모표준 편차 줬지? 그럼 그거 쓰면 돼. 굳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바꿀 필요 없어. 표본 평균이지. 표본 표준 편차로 바꿀 이유 없어. 그냥 쓰면 돼. 자, 정답 3.51 이상 4.49 이하. 괜찮지? 뭐 한쪽만 계산하면 되니까 금방금방 할 거야. 자, 다음 넘겨서. 쉽지? 근데 너무 빡세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 130페이지. 자, 사과 무게가 모집단이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래. 자, 이때 N개를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00이 나왔대. 얘들아, 그러면 지금 평균 300은 뭐야? 표본 평균. N개를 뽑은, 한 번 N개를 뽑은 표본 평균이 300 나왔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서 빼고 더하는 거야. 오케이? 얘가 표본 평균이니까. 다시 표본 평균에서 우리 아까 했던 그 소수 계산해서 더하고 빼는 거야. 그걸로 뭐가 나오는 거야? 모평균의 범위가 추정된다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300이었을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얘는 신뢰 구간을 줬네. 신뢰 구간이 290.2부터 309.8이 나왔대. 야, 근데 우리는 300에다가 더하고 뺄 거잖아. 그러면 이 범위를 보면 누구를 더하고 뺐는지가 나오지. 몇이야? 9.8. 그지? 누가 9.8이라는 거야? 지금 몇 %야? 95%? 그럼 결론 뭐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9.8 나왔다는 소리지. 충분히 이해되시더라? 이거 풀면 끝나겠다. 그래서 슥슥슥슥 풀면 되겠지. 그래서 풀면 n이 16이더라 라는 게 결론. 간단하다, 그지? 그리고 이런 소수 웬만하면 약분 되게 줄 거야. 웬만하면. 그럼 얘한테 10초. 그럼 19.6이지. 날라가잖아. 2 남지. 맞아? 보여? 그럼 2 곱하기 2 남았으니까 4. 루트 n분의 4가 1 나와야 돼. 16. 바로 나오네. 그지? 자, 밑에 7-2번. 자, 정답 74.71. 괜찮니? 74.71?
n이 64 나오지 않아? n이 64고 a가 10.71 정답 74.71. 자, 다음. 자, 논술 점수는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모평균은 모르고 표준 편차가 10점. 자, 이때 일부를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95%. 자, n은 모르고 신뢰도는 95%. 이걸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가보자. 그럼 얘들아 봐봐.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크기가 아까 했던 대로 하자면 여기에서 얘를 뺀 거부터 얘에서 얘를 더한 것까지라고 해서 그래서 신뢰 구간의 크기가 얘 한쪽의 2배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야? 얘가 2.8 이하가 되면 된다 이 얘기지. 됐지? 그럼 여기다 알맞은 것만 쓰면 되겠지? 95%니까 1.96일 거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괜찮을까? 이거 풀면 되지. 그러면 2 날려주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 1.4 일 거고 보이지 얘들아? 1.4 제곱하면 1.96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날리면 1.4가 남겠지. 그럼 10이랑 곱하면 루트 n분의 14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제곱하면 n은 14제곱인 196 이상이다. 정답 196. 간단하게 나온다. 그지? 소수점 웬만하면 약분돼서 사라질 거야. 자, 8-3번. 자, 8-3번 정답 16. 나오니? 예.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모평균, 모집단, 표본평균, 표본집단 요거에 대한 추정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남은 꼭지가 딱 한 개인데 그거는 원래 옛날 표준 확률과 통계에서 없었는데 이번에 없어졌다가 생긴 애거든. 다시 돌아온 애인데 그게 표본 비율이라는 124페이지. 그래서 여기는 진짜 금방 끝낼 거야. 여기는 진짜 비중이 적어서 자 그냥 잘 들어봐 얘들아. 별거 없어. 지금까지 한 게 메인이야 얘들아. 어디까지나.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비율에 대한 얘기인데 어렵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모집단이 있었고 똑같아. 모집단이 있었고 표본집단이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모집단의 비율이야. 비율. 그럼 여기는 표본 비율이 있겠지. 안 중요해 얘들아. 그냥 가볍게만 들어. 자, 그럼 모 비율은 뭐냐면 당연히 전체에 대한 비율이고 표본 비율은 당연히 표본에 대한 비율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책에도 써있겠지만 거기 중간쯤에 예시 보이지 얘들아? 고등학교 전체 학생 300명 중 안경을 쓴 학생이 60명이면 모 비율은 300분의 60. 이게 모 비율. 다음 그 모집단에서 150명이라는 표본을 뽑아서 그 150명 중에 안경을 33명 썼으면 표본 비율은 150분의 33이라고 하고 표본 비율은 일반적으로 모 비율을 P라고 쓰고 표본 비율은 일반적으로 P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모자 씌우면 돼. 그래서 P 햇이라고 불러. P 햇. 자,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밑에 두 번째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 했던 거랑 비유하자면 아까는 뭐였어 얘들아?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했지? 기억나? 그럼 여기서는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야. 공식만 알면 돼 얘들아.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이거 공식만 알면 돼.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비교해보자, 얘들아. 아까 했던 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때 식이 얘는 안 변한다. 얘는 n으로 나누면 된다. 얘는 그래서 루트 n으로 나누면 된다. 였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야. 상황이 이해됐지?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얘는 뭐다? 똑같아. 안 변해. 표본 비율의 평균도 모 비율이랑 똑같아. 대신에 여기가 식이 좀 다른데 여기만 기억하면 돼. 얘가 좀 식이 특이해. 뭐라고 써있어? n분의 pq라고 써있지. 요거야. 그럼 여기서 q가 뭐냐? 1마 p. 반대 상황, 반대의 비율. 그럼 당연히 얘는 루트 n분의 pq겠지. 이렇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거 없어. 상황적으로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바로 가보자. 126페이지. 여기는 진짜 그냥 딱딱딱딱 보고 끝내면 돼. 자, 126페이지 문제 볼게. 자, 어느 선거에서 A지역의 투표율이 50%래. 자, 50%라는 건 비율이지. 즉, 모비율 P가 2분의 1이라고 준 거야. 이거 0.5로 해도 되고 2분의 1로 해도 돼. 너희 편한 대로 해. 자, 모비율이 50%다. 이때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 아, n이 100이구나.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투표를 한 유권자가 50명 이상 60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표본을 뽑아서 만들어낸 표본 비율을 구해야겠지? 자, 이렇게 구해서 지금 구하라는 게 50명 이상 60명 이하일 확률이야. 일단 쓸 거 쓰자. 자, 여기에는 안 변한다고. 안 변해. 다음, 두 번째. 여기서 구할 거. 어렵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아까 여기서는 구하려면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됐지만 여기서는 모비율만 알면 끝이야. 모비율과 n만 알면, p와 n만 알면 끝인 거야. 왜? q는 저절로 나오니까. 써볼게. 100분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P, Q. 그럼 얘는 이거 구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100분의 4분의 1이니까 400분의 1이지. 그럼 얘는 20분의 1이겠네. 괜찮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는 여기서 나온 요 표본 비율에 대한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럼 정규 분포를 안 따르면 못 풀지. 그럼 정규 분포 2분의 1, 20분의 1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지. 문제에서 뭐 구하래? 50명 이상 60명 이하의 확률. 그러면 이걸 얘들아, 여기서 조심. 우리가 구할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구해놓은 거는 명수야, 확률, 퍼센트야? 퍼센트, 비율이지, 그치? 비율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50명 이상 60명 이하가 됐다는 건 100명 중에서 50명 이상 60명 이하가 됐다는 건 50 이상 60 이하로 쓰는 게 아닌 거지. 어떻게 써야 돼?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60 이하. 요거 구하시온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비율에 대한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명수가 아니라.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끝나. 그러면 당연히 표준화해야지. 자, 얘는 0.5, 얘도 0.5. 그러니까 얘는 빼면 0이니까 그냥 0이지 뭐. 표준화했고 Z 표시해주고 0.6에서 0.5 빼니까 0.1. 0.1을 시그마로 나누지. 그러면 이거 분수로 나타내는 게 낫겠다.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지 얘들아? 이렇게 됐으니까 몇이야? 2네. 그러면 표를 보고 0에서 2까지의 넓이가 0.4772이므로 정답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자, 이거는 밑에 문제 굳이 풀 필요 없어. 그냥 한 번쯤 보기만 해. 자, 그럼 132페이지. 자, 진짜 찐막 모비율의 추정. 이게 마지막이야. 네? 이거만 하면 끝이야. 마지막에 자, 132페이지 모비율의 추정을 보면 아까 했던지 똑같아. 똑같은 거 보이니? 모비율에서 표본 비율로 모비율의 범위를 추정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표본 비율에서 어떤 특정 값을 더하고 빼는 거지. 근데 그 특정 값이 1.96, 2.58 똑같아. 뒤에 아까 했던 건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였지. 지금 하는 건 뭐야? 루트 n분의 pq. 뭐야? 여기 지웠네. 여기 있다. 이거. 아까 루트 n분의 시그마도 왜?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 이거 곱하듯이 얘는 얘 곱하는 거야. 나머지 구조는 똑같아. 이해됐지? 네. 자, 바로 가면 돼. 자, 134페이지. 그냥 내가 문제 풀고 끝낼 거야. 여기는 너희가 문제 풀 것도 없어. 그냥 한 번쯤만 구경만 해.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너희 머릿속에는 이렇게 있어야 돼. 지금 했던 거에서 추정할 때 범위 잡는 게 이렇게 잡는 거다. 다음, 또 지금 처음부터 했을 때 그 요소들, 용어들, 알겠지? 그것만 머리에 담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여기는 충분해. 자, 134페이지 볼게. 자,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600명을 추출해서 전화조사를 실시했더니 600명이라는 표본이 있는 거지. 600명의 표본에게 물어봤더니 360명이 지지한대. 자, 그럼 이거 하나의 표본 비율인 거지. 그지? 그러면 표본 비율이 600분의 360 나온 거지. 약분 좀 하자. 10분의 6. 0.6. 자, 표본 비율이 이렇게 나왔어. 자, 이 상태에서 모든 유권자, 그러면 지금 뭐야? 모비율 알고 싶다는 거야? 모든 유권자 중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 P의 신뢰 구간에 대한 각각의 신뢰도에 대한 신뢰 구간 구하시오. 요 얘기지? 그럼 공식에다 넣으면 되지. 자, 그러면 표본 비율인 10분의 6, 뭐 0.6으로 해도 좋고 5분의 3으로 해도 좋아. 여기서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면 되겠지. 누구를? 95%일 때는 95%만 쓸게. 1.96 곱하기 뭐였어? 루트 n분의 pq. 이거 괜찮을까? 그러면 표본 비율로 모비율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요게 계산이 좀 귀찮아. 뭐 못할 건 아니지만. 이랬을까 얘들아? 식만 세울 줄 알면 돼. 지금 뭐 계산해봤자 의미 없어 여기는. 자, 그래서 요렇게 끝난다라는 거 이해되지 얘들아? 식 구조만 알면 돼. 식 구조.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다음 광고가 포함된 기사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n개의 기사를 이미 추출했대. n이 안 알려줬어. 그냥 n이야. 했더니 광고가 포함된 비율이 0.1이 나왔대. 표본 비율이 0.1 나왔대. 자, 이 상황에서
지금 95%의 신뢰도로 신뢰 구간을 구해봤더니 말 0.0412부터 0.1588이 떴대. 이때 n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 더하기가 편할 테니까 이쪽으로 보자. 얘들아, 이 수가 나오게 된 연유는 표본 비율인 0.1에다가 지금 95%?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 q를 했더니 얘가 나온 거지. 그러면 이만큼이 0.0558 나왔다는 소리다. 맞나? 이랬어? 그럼 우리가 할 계산은 요 계산만 하면 n값 나오겠지. 나 이해됐어? 이거 뭐 다 쓸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똑같은 수에서 똑같은 수 더하고 빼는 거니까 한쪽만 하면 되지 뭐. 아이씨. 됐지? 넘겨. 마지막이야. 저 부모 준비할 거예요. 구모? 한 번쯤은. 뭐라고요? 한 번쯤은. 모의고사 한 번쯤은 봐야지. 자, 다음 봅시다. n개의 가구를 이미 추출해야 n개의 표본 n은 다음 비율을 조사했더니 전체 7분의 1 나왔다. 자, n개를 조사해서 나온 비율이니까 표본 비율이겠지. 표본 비율이 7분의 1 나왔다. 자, 이때 전체 모비율 전체에서 비율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0.08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얘들아? 어차피 얘에서 더하고 뺄 거잖아. 그 더하고 빼는 수의 2배가 0.08 이하다. 맞나? 자, 그러면 지금 95%니까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7분의 1 곱하기 7분의 6이 0.08 이하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해되니? 계산만 하면 되지. 마지막 문제니까 해볼까? 계산하면 일단 양쪽에 소수점 2개씩 날려주자. 그리고 2 나눠줄게. 그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49분의 6이 될 거고, 이쪽은 100 곱한 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 4가 되겠네. 그럼 양변 4로 나눠주면 이쪽이 4, 4, 16, 4, 9 이렇게 될 거고, 루트 n분의 49분의 6이 될 거고, 이쪽은 1이 남겠지. 그럼 양변 49로 나눠주면 루트 번분수 계산하면 49n분의 6이 되고, 이쪽이 맞지? 49분의 1이 되겠다.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 뭐 할까? 제곱해야겠네. 7을 빼죠. 그래, 7 빼자. 루트 바깥으로 7 빼내면 루트 n분의 6 7분의 1. 오, 똑똑하네. n분의 6 4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한테 6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될 테니까 n값은 294. 막 시험 볼 때 답이 막 저렇게 나와요? 응. 아니. 764 나오면 그 자리에서 버리고 싶어. 됐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확률과 통계였어. 그래서 연습 문제를 아마 내가 검사를 안 하면 안 풀겠지? 연습 문제, 오늘 한 부분의 연습 문제를 내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풀겠지, 아마도?